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 보통의 발달장애인의 부모님들은 유년기에는 어떻게든 해보려고 병원도 다니시고 센터도 다니시고 하시는데 그렇게 한다고 자폐성 장애나 지적장애가 좋아지던가요? 결국 부모님이 나이가 드시고 컨트롤이 안 되는 시점에 어쩔 수 없이 시설을 알아보시지요. 그래서 여쭙습니다. 장애인 시설의 문을 두드리는 시기가 언제면 적당할까요? 라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 현재 장애인 시설 신규 입소가 다 가능한가요? 부모님이 안 계시고 지지 기반이 없으면 가능하죠. 아무도 없어야 돼. 형제자매 아무도 도 없어야 돼. 없고. 아니 그럼 근데 그걸 해주지. 이분이 되게 일반론으로 이렇게 묶으셨는데 네. 저희는 아닌데 네. 지금 여기 질문 자체가 맞아요. 부모님이 나이가 드시고 컨트롤이 안 되는 시점에 어쩔 수 없이 시설을 알아보시지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발달장애인 부모가 이런 것처럼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리고 자폐성 장애나 지적 장애가 좋아지던가요? 이거는 안 좋아지잖아. 약간 이런 말씀이시고 그러면서 어차피 나이가 들면 장애인 시설 알아보는데 그 시설의 문을 두드리는 시기가 언제면 적당할까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저희는 나이 들면 언젠가는 두드리지라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지 않아가지고 아니 그리고 글쎄, 그러니까 저는 이분 그 자녀 만약에 부모님이면 그 자녀분의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아이들이 장애를 벗어나려고 여러 가지 치료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장애를 내가 장애인에서 비장애인이 되렴 이러면서 이제 치료를 받는 건 아닌데, 예,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고, 그리고 글쎄, 시설의 문을 그러니까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죠. 근데 질문자님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만약 자폐성 장애나 지적 장애가 좋아지던가요? 의 기준은 개개인마다 되게 다를 수 있거든요. 좋아지는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을 생각하고 계신지, 선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장애인 수준까지 갈 수 있는 확률이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되게 정말 희박하고요. 그 좋아지는 기준이,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나이가 들고 컨트롤이 안 되는 시점은 저는 그게 나이가 들어서 컨트롤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정도 나이에 컨트롤이 안 되는 발달 장애인들은 이미 그 이전부터 줄곧 컨트롤이 안 되는 상태로 사실은 지내왔다가 이제 그러면 아무래도 더 폐쇄적으로 생활을 하셨을 거예요.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계셔도. 그러다가 결국에는 가정에서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돌봄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설에 가야 되잖아 라고 생각하시는데, 질문자님이 이제 뭐 형제 자매신지 부모님이신지 당사자가 지금 어느 정도 나이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런 치료 교육이라는 그 안에서 아이들을 계속 가르치거나 계속 그렇게 그 양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런 질문이 요즘에는 더 걸맞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은 말씀하셨다시피 현실적으로 내가 아무런 우리 아이는 컨트롤이 잘 되지만, 예를 들어도 컨트롤이 너무 잘 되지만 부모의 그늘 안에서 자랐던 아이가 혼자는 못 살 것 같아. 나 이제 시설 보내고 싶어요. 하더라도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럼 방법이 없죠. 방법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뭐 시설을 열어달라고 해야 되겠냐. 그렇게 좋은 시설이면 지금 신규 입소가 막혀 있지도 않겠죠. 이유가 있으니까 신규 입소가 막아진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어릴 때부터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표현하셨지만, 어릴 때부터 우리가 맨날 치료교육이나 학교에서 배우는 게 항상 말했지만 지시 따르기 아니면 사회적 규범 안에서 어느 정도의 그런, 선배님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묻어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정말 어릴 때부터 어머니들이 어려워도 계속 드러내야 돼요. 근데 지금 저도 같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지만, 특히 아이의 문제 행동이라고 저희가 보통 부르지 말라고 하는데, 공격 행동, 타해 행동, 자해 행동, 이게 굉장히 위험한 행동들이잖아요. 그런 행동이 있는 어머니 가정일수록 자꾸
위축돼요. 자꾸 오픈되지 않고 개방되지 않고 자꾸 더 이렇게 움츠러드는 쪽으로 가시거든요. 외출도 왜냐하면 자유롭지 않죠. 그건 본인이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데리고 나가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럼 자꾸 집에서만. 근데 집에서는 괜찮아요. 예를 들면. 근데 밖에 나가면 행동이 일어나면 또 이런 일이 생기고 피곤해지니까 자꾸 그러면 이해받는 환경에서만 자꾸 지내다가 보면 집에서만 지냈던 장애인들이 당연히 부모님이 예를 들면 돌봄자가 없을 때 나중에 추후에 살아가는 게 더 어렵겠죠. 그 환경에서만 지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고민보다는 더 어릴 때부터 한 살이라도 늦지 않았다. 더 나이가 사실 어려운 행동 가진 분들이 성인기일 경우에는 진짜 그 행동이 수정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어릴 때 어머님들이 더 많이 이렇게 시설의 문보다는 그냥 사회의 문을 계속 두드리면서 어려움을 자꾸 드러내고 계속 그거에 대한 노력을 꾸준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시설에 언제 문을 두드리는 게 적당할까요? 라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시설을 갈 수 있어. 갈 수 있는데 언제가 적당할까요?는 아마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이 친구가 20살에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주간보호든 어디든 조금 다니다가 뭐 내가 경제적으로 뭐 형편이 어려워진다거나 나한테 병이 생겼다거나 이제 뭐 어쨌든 주 양육자한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이제 대개 시설로 보내고 되게 이런 경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부모님들이 지금 그래서 이 양쪽으로 나뉘어서 지금 우리 갈등하고 있는 상황이 우리는 시설을 없애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당장 내가 죽으면 얘는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시설을 없애지 마. 이렇게 하는 부모님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 당사자들도 그렇고 또 다른 부모님들 쪽에서는 우리는 시설 가지 않을 거야. 우리는 지역사회에서 살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부딪히고 있죠, 지금. 근데 어쨌든 지금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당연히 장애인도 지역에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걸 세계적인 주류야. 그걸 막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지금 탈시설을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선진국에서 이미 다 되고 있고, 다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국가가 선언을 했어요. 그래, 탈시설 할게. 탈시설 한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그 로드맵 안에 이제 우리 장애인 당사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국가 당신들이 선포를 해. 모든 장애인은 시설에 보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국가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지금 국가가 이제 지금 기존의 시설에 있는 장애인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빼고 있어요. 그게 탈시설이야. 지금 국가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가가 이러는 거야. 야, 이 시설에서 나올 수 있는 애만 일단 빼자. 그 나올 수 있는 애 기준은 이거야. 나 탈시설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애. 너무 웃기죠. 나 탈시설 하고 싶다니까요. 나 여기서 살기 싫어요 하는 애만 빼겠다는 거야. 웃기는 거지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어쨌든 지금 국가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야 니네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탈시설을 당연히 해야 돼. 우리가 할게라고 그 국가의 어떤 그 의무로 니네가 받아들여. 그냥 그래서 탈시설 할 수 없는 장애인은 없어. 딱 그 베이스를 깔고 탈시설 정책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그러면 이제 그게 남는 거죠. 지금 현재 시설에서 있는 분들 중에 정말 우리가 생각해도 탈시설하기 어려운 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워있는 와상장애인이나 아니면 어떤 질병을 갖고 있는 분들은 사실은 탈시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생각해도. 그런데 막 도전적인 행동이 있거나 어쨌든 어려운 행동으로 인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뭐 어떤 위험을 가할 수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시설에 많이 있어요. 시설에도 많이 있고요. 정신병원에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탈시설 할 거냐? 대책 없죠. 모르겠어요, 저도 그 정신병원에 있는 분들이 우리 아이가 어떻게 지내고 있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얘를 어떻게 탈시설을 해야 저 잘 모르겠어요. 정말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딱 그 과도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부모로서 그러면 국가 보고 이제 부모님들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지금 탈시설을 국가의 탈시설 정책을 반대하시는 부모님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장애인 당사자들이 지역사회에 살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기 전까지는 우린 탈시설 안 할 거야. 우린 못해. 그러니까 니네가 탈시설을 해야 되니까 탈시설을 하는 건 그래 오케이. 그런데 탈시설을 할 때 필요한 것들 인프라가 있죠. 그 인프라를 다 깔아.
그 인프라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우린 못 나간다니까? 이런 주의예요. 그런데 국가는요, 아쉽지 않아요. 국가가 뭐가 아쉬워? 국가가 뭐가 아쉬워서 인프라를 먼저 만들어요? 미쳤어요? 안 만들어요, 국가는. 이 사람들이 나와서 난리 부르스가 나야 국가는 그제서야 움직여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데 그거를 국가 탓만 할 수가 없는 게 생각해보세요. 내가 경험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한테 어떤 게 필요한지 어떻게 알아요? 저는 저희 아이가 지금 24살인데 내년에는 정말 집으로부터의 탈시설을 할 거거든요. 내년에는 정말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얘를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을 하니까 드는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리고 그전에는 느끼지 않았던 어떤 어려운 점 있잖아요. 그전에 그냥 내가 같이 사니까 내가 해주면 되고 아니면 우리가 다 수용하면 되고 다른 가족들이 수용하면 됐던 것들이 가만히 있어봐. 얘가 만약에 나가서 누구랑 살고 있는데 아니면 단독으로 살고 있는데 얘가 이런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하다못해 막 이런 걱정도 돼. 너무 여름에 더운데 더우면 보통 선풍기 키면 되잖아. 우리한테는 그게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 발달장애인 당사자들한테 어떤 친구는 너무 더운데도 선풍기를 못 켜. 아니면 너무 추운데도 선풍기가 켜져야 돼. 그걸 끌 생각을 안 해. 저희 딸이 그래요. 선풍기를 켜고 자다가 추우면 꺼야 되잖아. 안 꺼. 안 끄고 이불을 이렇게 하고 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봐. 얘가 혼자 있을 때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예상되어지는 어떤 것들이 있어야 국가가 인프라를 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상되어지는 게 없어. 근데 어떻게 국가가 준비를 해요? 그거는 못 하는 거예요. 국가가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집에서 많이 나오고, 시설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람 일단 나와서 일단 해봐야 돼. 해봐야지 무슨 대책이 나오지. 해보지도 않았는데 뭐가 나와. 그러니까 그런데 국가가 지금처럼 얘는 되고, 얘는 안 되고, 얘는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은 이제, 그냥 이제, 이거는 그냥 제가 그냥 어떻게 하면은 발달장애인이 탈시설을 할 수 있을까 그냥 제가 그냥 통박을 딱 굴려봤는데, 방송용이 아닌가, 이 영어는? 해봤는데, 집에서든 시설에서 나올 수 있는 애들이 일단 많이 나와. 그래가지고 이제 살아보는 거지. 그러다 보면 이제 문제점이 막 생겨. 그러면, 이거는 요럴 때는 요렇게 해야 되는구나. 요럴 때는 요렇게 해야 되는구나. 뭔가가 나오겠지. 그러면 어떤 그 표준화된 모델?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하기가 훨씬 편하겠지.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정말 어려운 행동이 너무 많거나, 이런 친구들은 그럼 어떡할 거냐. 근데 나는 그 대책도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형태가, 거주 형태가 지금처럼 시설에 있는 그런 거주 형태일지, 아니면은 정말 이 친구들처럼 그냥 외관으로 보기에는, 물리적으로 보기에 그냥 정말 나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난 그거에 대한 대책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은 이게 섞여 있잖아.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친구들 나오고, 일단 해보고, 그러면 남는 친구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대책을 세우는 게 사실 현실적인 거지. 부모가 생각해도, 야,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어려운 친구들은 못할 것 같아. 그럼 다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나는 그냥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해봤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렇게 그냥 한번 된다고 하니까 어머님들이 지가 해보지도 않고서는 쉽게 말하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뭐 그래서는 아니지만 어쨌든 나는 이제 지연이를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시설에 보내고 싶어, 우리 애를. 20살 넘으면 난 그냥 보내버릴 거야 라고 해도 보내기 힘들다고요. 현실이 그렇다고, 현실이. 자, 그럼 현실이 그래. 그러면 지금부터 아이가 어리면 어린 대로, 그 다음에 저희 아이처럼 이미 성인이 됐으면 성인이 된 대로 그 지원하는 방법이 나오겠죠. 그리고 자폐성 장애나 지적 장애라면 아무리 치료를 다니고 교육을 다녀도 그 장애가 아니게 되는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그 자폐성 장애의 등록을 받은 친구들은 이거는 예를 들어 어떤 병처럼 치료 잘하면 나아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장애라는 게. 그래서 계속 자폐성 장애고 계속 지적 장애지만 이들이 펼칠 수 있는 능력의 정도는 되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지적인 한계를 이만큼 갖고 있어도 그거를 최대한 활용하는 친구가 있고 못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가진 이 아이의 능력을 최대한 펼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삶의 질은 정말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친구는 한글도 모르고 숫자도 몰라.
그렇지만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같이 지내는데 별로 어려움 없이 잘 지내는 친구들이 있고요. 이 친구는 무슨 사자성어도 다 알아, 천자문도 다 외워. 그런데 같이 생활하기 너무 힘들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시설의 문이 좀 막혔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냥 같이 살 수 있는, 나와 같이 살든 아니면 어떤 지원을 받으면서 혼자 살든 그냥 이 사회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좀 가지고 움직이셨으면 좋겠고, 제가 저희 아들도 보고 어린 친구들도 보고 그랬을 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어렸을 때는 얘의 일종의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되게 애를 써요. 얘가 한글도 알아야 되고 숫자도 알아야 되고 덧셈, 뭐 뺄셈, 나눗셈을 알아야지, 분수를 알아야 피자도 n분의 1을 해서 먹지 이러면서 막 그런 걸 알려줘야 될 게 많을 것 같았는데, 크고 딱 났더니 그거를 물론 할 줄 알면 생활이 조금 더 편해지는 건 있는데, 도전적인 행동이 있으면 모든 건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굉장히 아는 게 많고 할 수 있는 가진 게 것도 많아. 많은데 공격 행동이 있고 파괴 행동이 있으면 얘는 어디에도 낄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같이 지내는 것도 얘가 한글을 모르고 뭘 몰라도, 심지어 얘가 배변 활동도 혼자 못해. 기능이 낮아서. 그러면 지원해주면 돼요. 물론 얘가 혼자 하면 너무 편하겠지. 근데 만약에 얘가 못해, 그럼 도와주면 되잖아. 근데 정말 그 도움을 안 받겠다고 공격하고 파괴를 하면 완전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친구가 아무리 말을 잘하고 뭘 할 줄 알아도. 그래서 그런 공격과 자해를 줄이는 방법을 해나가는 게 더 좋고, 만약에 그게 없으면 진짜 얘를 시설에 보내야지라는 고민도 덜 하시더라고요. 그런 게 그렇죠. 없으면 그냥 같이 지내면 되지, 이렇게 하는 게 있고, 저도 최근에 교육을 받으면서 시설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됐는데, 그분이 질문이라면서 던져주셨어요. 어디까지 시설로 볼 것이냐, 탈시설은 왜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걸 하면서 우리가 시설에서 나오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제일 중요한 게 그 당사자들의 인권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시설에 있으면 내가 뭘 좋아하고 난 언제 뭘 하고 싶어를 지켜줄 수 없잖아요. 그냥 획일되게 우리가 관리하기 편하게 너네는 이때 이걸 해야 되고 무조건 이걸 해야 되고, 근데 그런 거 옳지 않다, 우리는 탈시설 하고 싶어 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걸 어디까지를 시설로 볼 거야? 그러면 만약에 우리 애는 시설에 안 가고 어떤 독립된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얻어서 걔가 혼자 거기서 살면 걔는 탈시설이야? 그게 저는 듣고 나니까 너무 단순한 얘기였는데, 듣기 전에는 미처 생각 못한 게 뭐였냐면, 어떤 좋은 시설은 당사자가 가고 싶은 미용실에 가고 싶은 날 갈 수 있게 해준대요. 그리고 이분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시설 앞에 산책하고 싶으면 하게 해준대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그런 인권을 다 따져주는, 당사자가 원하는 걸 최대한 맞춰주고 있는 좋은 시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탈시설을 했는데 완전히 혼자 산대. 어떤 활동도 하고. 근데 그러면 그분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이분을 만나, 이 활동지원사를. 근데 이 활동지원사랑 너무 궁합이 안 맞아. 근데 본인은 만약에 의사표현력도 좀 떨어진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 활동지원사가 나를 괴롭히는지, 아니면 굉장히 푸대접을 하는지, 그래서 난 바꾸고 싶은지, 이런 거는 제대로 표현할 만큼이 안 돼. 그러면 이분은 시설에 나와 있지만, 탈시설했고 이분이 인권이 존중받고 있네?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쁘게 생각하면 굉장한 학대를 받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 아무도 몰라. 시설에서는 보는 눈이라도 많지. 무슨 시설 관리 감독이라도 받지. 만약에 우리 애가 혼자 사는데 너무 나쁜 활동지원사가 딱 짝지어졌다. 그거 탈시설했다고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될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탈시설이라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그 해결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걸 또 고민해야 되는 숙제가 많이 남아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시설을 보내야 되지 않을까? 이거의 진짜 가능성을 좀 없애시고 공격이랑 자해나 타해가 없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물론 그렇게 키운 부모 당신이 잘못이에요, 이 뜻은 정말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아는 친구도 그래요. 아이를 키우는데 똑같은 엄마니까 거의 같은 양육 방식으로 아이를 키우잖아요. 비장애인 이 아이는 아무 문제가 없고 굉장히 소통도 잘 되고 잘 하는데, 이 장애인 이 친구가 굉장히 어려운 거는 이 엄마나 아빠의 잘못이 아닐 수 있어요. 이 아이가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오는 부분들이 어려움들인 거예요. 그래서 애를 잘못 키웠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된 데는 분명히 이 친구가 장애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 깔고 가는데, 그래도 이 친구도 살만하고 나도 살만해야 됐을 때는 어떤 양육의 태도나 뭐 교육을 받으면서 변화시키는 걸 통해서 이 아이의 행동도 많이 좋아지는 것들을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잘못이야, 내 잘못 아니니까 난 몰라, 이게 아니라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들어가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공격이나 파괴나 이런 행동을 계속하는 것은 그 행동을 통해서 얻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걸 행동을 통해서 얘네가 얻는 게 없으면 그 행동을 안 해요. 근데 그거를 얻기 위해서 조금 과격한 방법을 쓰는 건데, 왜 그 방법을 계속 쓰냐면 그게 통했기 때문에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행동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 그거를 하루아침에 고칠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방법을 찾아서 그 행동을, 왜 그 행동이 계속되냐면, 만약에 얘가 이걸 요구하는데 이거를 안 들어주면 얘는 난리 칠 거거든. 공격할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자꾸, 한마디로 눈앞의 것만 자꾸 해결하려다 보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고쳐지지 않는 건데, 정말 큰 씨름이 예상되지만 아주 조금씩이라도 그 행동은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방법들의 노력들, 그걸 제가 지금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그것들에 대한 노력을 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컸는데 아니에요. 우리 지금 너무 오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30살, 40살, 50살이어도 그 노력은 가야 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거라도 단계적으로.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